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부인 김건희 씨와 그 장모 최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혹의 상대 핵심 인물인 한 사람이 계속해서 조목조목 해명을 다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윤 전 총장 일가와 처가와 무려 17년간 소송을 진행해온 정대택 씨를 뉴이즈의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양시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17년간의 소송을 벌여온 정대택 씨. 소송 송사 진행 내용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네, 이 정대택 씨, 정 씨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인연은 지난 2004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스포츠 센터를 함께 인수하면서 말하자면 사업 파트너가 됐는데요.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최 씨가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하면서 악연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스포츠 센터의 처분 과정에서 나온 이익금 5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서까지 썼는데요. 최 씨는 이 약정서가 정 씨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됐다며 정 씨를 고소해서 승소했고, 정 씨는 한 푼도 못 받았은 것은 물론이고 또 강요죄 혐의로 징역형까지 살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검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핵심 증인을 회유해서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 씨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주 자기한테 이익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한 가머니들로 끌어들여가지고 결정적일 때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또 아니면은 어떤 꼼수를 써가지고 손해 보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로서의 직무, 검찰 사무와 관련해서 뭔가 장모 최 씨를 도와주거나 연루된 게 있느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는 일단 부인은 과연 자기 어머니의 일과 관련해서 자기의 남편과 어떻게 연계가 돼 있느냐인데 어떻습니까? 부인 김건희 씨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좀 설명을 들어보죠. 이 대목에서 그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앞서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회유했다는 이 정 씨의 주장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나온 핵심 증인이 두 사람의 약정서를 보증한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는 1심에서 해당 약정서를 자신이 쓰지 않았다면서 최 씨의 편을 들었다가 항소심에서는 최 씨에게 2억 원을 받고 위증을 했다, 이렇게 말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돈만 준 게 아니고 송파구 가락동에 아파트 한 채를 함께 넘겼다는 게 정 씨의 주장입니다. 그 아파트 소유주가 바로 다름 아닌 김건희 씨였던 겁니다. 제가 실제로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정 씨 주장대로 1심 재판이 끝날 무렵에 소유주가 김 씨에서 법무사의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김 씨도 이 사건의 공범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김건희 씨와 최 씨 측은 정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난 사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검사도 등장합니다. 바로 김 씨와의 불륜, 동거 의혹으로 거론되는 양모 검사입니다. 정 씨는 이 양 전 검사가 당시 부장검사 신분으로 모녀의 증거 위증이나 증거 위조나 위증 강요 등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가 법무사를 회유할 때 이 양 검사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회유하면서 뒤에 실제 양재택도 현직 양재택이가 뒷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 편을 들어달라. 그러면 너를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 취재진을 만나서 저렇게 얼굴 똑바로 보면서 당당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치열하게 법정에서 다투던 어떤 소송의 당사자들이고 그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는 저 정대택 씨가 얘기하는 검사와의 동거 이런 거는 또 완전히 부인해 버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공개된 김 씨의 해명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집에 항상 친구들이 모여 살았고
따라서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누구랑 동거를 하겠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대택 씨는 이 두 사람의 불륜 관계에 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최 씨가 그 어머니죠. 최 씨가 자신의 위증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이 딸 김건희 씨 또 양 검사와 함께 여행 간 사실을 인정하는 그 내용이 담긴 경찰의 기소 의견서를 제시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최 씨가 앞서 다른 법정에서 함께 여행 간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이유에 대해서 양 검사 또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또 고소를 당할 것이 두렵고 정확한 여행 날짜가 기억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한 부분입니다. 예. 이 시기는 2004년도인데 정대택 씨와 최 씨 모녀 간 소송이 한참 벌어지던 때입니다. 뭐 불륜 동거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 씨 모녀가 유부남이었던 양 전 검사와 여행을 다녀왔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정 씨는 또 최 씨 모녀가 당시 미국에 있던 양 전 검사의 아내 계좌로 한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사적인 부분인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호를 저 처가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와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정대택 씨가 이제 제기한 문제 중에 또 중요한 문제는 윤 전 총장이 검사로서 징계를 받은 게 있는데 그 징계는 어떤 정권에 밑보여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런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서의 비위 때문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 씨는 그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서 윤 전 총장이 이 형사사건 당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예. 사건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습니다. 여기서 형사사건 당사자들은 바로 김건희 씨와 최 씨 모녀로 윤 전 총장과 김 씨가 결혼하기 전에 상황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두 번째 진정을 낸 뒤에 정 씨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회신입니다. 귀하가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정직 1월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정 씨의 진정 결과로 예. 윤 전 총장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설명 없이 달랑 이 두 문장이 전부거든요. 법무부의 정확한 징계 사유를 물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당시 윤 전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보고 누락 등 이 항명 파동을 일으킨 시점과 이 시기가 겹칩니다. 예. 바로 이 대목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오는데요.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전 총장의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에 좌천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검사가 지금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상돈 의원이 질문을 던진 건 2013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열심히 정직하게 수사를 하니까 당신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압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를 갖다 흐트러뜨린 거 아니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징계받은 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황교안 전 법무장관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황교안 전 총리가. 예. 그러면 근데 저는 그 수사를 열심히 하다가 압박을 받고 좌천됐습니다라고 한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자칫하면 위증일 수도 있어요. 예. 그 위증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감찰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의 답변인데요. 당시 박지원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감찰받은 사실이 있지 않느냐
라고 물음에 윤 전 총장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감찰을 받은 사실 있죠? 감찰이요? 네. 받은 사실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그 정 씨의 진정으로 그 앞선 해에 대검에서 감찰을 벌인 사실이 보도까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윤 전 총장이 아니라고 감찰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위증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 이런 비위 때문에 감찰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군요. 그랬더니 감찰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그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다시 장모 최 씨의 얘기로 돌아오면 정대택 씨 얘기가 워낙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모 최 씨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마침 오늘 그 최 씨의 그 다른 사건 선고 공판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최 씨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예. 최 씨는 파주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고 요양개벌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그 챙긴 액수가 22억 9천만 원에 이르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 내용을 그대로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을 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전에 어렵게 이 최 씨에게 연락을 했고 최 씨가 전화를 받았는데 하지만 대답은 피했습니다. 한번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YTN의 김자양 PD라고 합니다. 누구요? YTN의 김자양 PD라고 합니다. 근데요. 정대택을 만났는데 좀 의혹들을 좀 제기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좀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아쉽게 그 그럼 답변은 듣지 전화가 못했습니다. 끊기는군요. 예. 아무튼 상당히 사적인 얘기고 일방적인 주장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유력 주자라면 또 그 부인이라면 이제 퍼스트 레이디로서 국가를 대표할 어느 정도의 직무를 이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검증이 지금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또 취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를 갖죠.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